안녕하세요. 뭐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71회입니다. 무제 16년에 만석군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장남 그는 아버지를 잃고 너무 슬픔에 빠져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여 걸음을 겨우 걸을 정도가 되어 결국 1년 후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만석군의 아들과 손자들은 모두가 효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그는 아버지 만수군보다도 더할 정도였다. 언젠가 그는 낭중령으로 있을 때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글이 반환되었으므로 그는 다시 읽어가는 도중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글자를 잘못 썼지 않은가? 말맞자는 네 다리를 뜻하는데 네 개의 중과 꼬리를 뜻하는 선이 합쳐 점이 5개인데 4개밖에 안 찍었구나. 폐하께서 꾸짖어 신다면 죽어 마땅한 죄이다. 그의 조심하는 몸가짐은 매사에서 모두 이러한 정도였다. 만석군의 막내 아들 정이 어느 날 황제를 수레에 모시고 궁밖으로 나왔다. 그때 황제가 물었다. 이 수레를 몇 마리 말이 끌고 있어? 그러자 정은 채찍으로 말을 하나하나 세고 난 다음 손가락을 꼽아 6마리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만석군의 아들 중 석정이 그나마 가장 소탈하고 대충 하는 편인데도 그런 정도였다. 석정이 제나라 재상이 되자 제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집안 가풍을 부록하여 일일이 명령할 필요도 없이 모든 일이 잘 다스려졌다. 그 후 제나라 사람들은 석정을 위해 석상사라는 사당을 지었다. 한문에 18년 석정은 태자태무로 임명되었으며 7년 뒤에는 의사대부로 영전되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다시 성상이 죄를 지어 파멸되자 황제가 석정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만석군은 선적해서 중용하셨던 인물이며 자손들은 모두 효자로 이름이 높다. 이에 의사대부 석정을 성상에 임명하노라. 그때 한나라는 남쪽으로 월나라를 무찌르고 동쪽으로 조선을 공격하였으며 북쪽으로는 흉노를 내몰고 서쪽으로는 대원국을 정벌하였다. 또 황제는 천하를 시찰하며 낡은 사당을 수리하고 봉성을 시걸 거행하였다. 이처럼 나라의 할 일이 많아지자 국고가 바닥나게 되었고 그래야 요정은 그 대책 마련에 골몰하였다. 그래서 황제는 삼양양 등에게 재물을 징발하도록 하고 왕은서 등에게 법을 가혹하게 집행하도록 했으며 아간 등의 유학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국경의 지에 올라 권력을 농단하기 때문에 성상의 결제도 없이 많은 정책이 시행됐다. 그것은 성상이 다만 충직하고 은행에 신중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석정은 9년 동안 재직하였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할 만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시 나라가 어지러워 유랑자들과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데 관동 지방만 해도 유랑자가 200만 명에 호지 없는 사람이 4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자 중신들이 논의 끝에 유랑민들을 국정지대에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황제에게 제안하였다. 황제는 성상은 연로한 데다 조심성이 많아 이 논의를 하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성상에 휴가를 준 다음 의사대부 이하의 중신들과 이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석정은 성상의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신은 불에 넘치게도 성상의 자리에 앉아있으며 늙은 몸으로 폐하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국고는 바닥나고 많은 백성들이 고향을 등지고 도둑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 마땅합니다. 하오니 폐하께서는 신을 불쌍히 여기시어 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은 이제 성상의 인수를 반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현명한 사람이 등용될 수 있도록 할까 하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무제는 사직서를 반려시키고 글을 내려 석정을 질책하였다. 국고는 입이 비어있고 백성은 가난하고 방랑하오인데 그들은 어찌하여 그 책임도 지지 않고 물러나려 하는가. 더구나 유랑민을 국정지대로 이주시킨 다하여 백성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그 책임을 남에게만 떠넘기려 하는 것이오. 석정은 몹시 부끄러워하며 다시 이를 보게 되었다. 그는 오직 법을 충실히 지키며 모든 일에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임했으나 백성들을 위해 내세울 만한 의견이 없었다. 이로부터 3년 후 석정은 세상을 떠났다. 석정은 특히 둘째 아들 덕을 아꼈는데 황제는 덕에게 석정의 들을 이어 제후의 지위를 잃게 하였다.
덕은 이에 뱃설이 높아졌지만 죄를 지어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국가에 대한 과거의 공을 참작하여 속죄음을 물고 평민이 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석경이 성상으로 있을 때 만석군의 자손들 중 관리가 되어 2천석의 직책에 이른 사람은 무려 13명이나 되었다. 장자의 본보기, 직불이. 직불이는 남양 사람으로 난관을 지냈으며 효문제를 챙겼다. 언젠가 그와 같이 방을 쓰던 사람이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같은 방을 쓰던 다른 난관에 황금을 가지고 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금의 주인은 황금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직불이가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였다. 직불이 이 일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황금을 타서 그에게 돌려줬다. 그 후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돌아갔는데 그가 그걸 가지고 와 돌려주자 그 금을 잃어버렸던 난관은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로 인해서 직불이는 장자라는 칭송을 받았다. 효문께서 역시 그를 매우 칭찬하였고 그는 계속 승진하여 태종대부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하루는 조정에서 황제를 멸할 때 어떤 사람이 직불이는 용모가 매우 뛰어나지만 형수와 사탕하고 있으니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라면서 비방하였다. 직불이는 이 말을 듣자 나는 형이 없는데 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한 뒤에는 두 번 다시 스스로 변명하지 않았다. 뒷날 조등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직불이는 2천석에 해당하는 관원의 신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격파했다. 경제 후원 원년에 그는 의사대부에 임명되었다. 황제는 5초 반란제의 공로를 표창하여 직불이를 세후에 봉하였다. 그러나 무제 진원 시기에 성상이관과 함께 과실로 인하여 관직을 박탈당하였다. 직불이는 노자를 공부하였다. 그는 직책에 임하여 일을 처리할 때 관리 일을 하기 전과 똑같이 했고 오직 다른 사람이 자신의 관리로서 일하고 있는 것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성옥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장자라고 칭송하였다. 직불이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직상제가 이어서 후작을 세상하였다. 편작, 창공열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켰을 뿐이다. 편작. 비방을 전수받다. 편작은 바레지바에서 태어났으며 성은 진이고 이름은 월인이었다. 편작이라는 이름은 후에 그가 유명해졌을 때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다. 편작은 젊어서 어느 고관의 집에서 손님 맞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장상군이라는 혼자가 빈경으로 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중 오직 편작만이 장상군을 특출한 사람이라고 여겨 언제나 그를 정중하게 대하였다. 장상군 역시 편작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장상군은 객사를 떠나진 지 10여 년이 됐을 때 은밀히 편작을 불러 둘만이 마주하고는 나는 사람의 만병을 치료하는 비방을 알고 있다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기력이 없지. 그래서 그대에게 비방을 전수를 하네. 다만 결코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되네. 라고 말하였다. 편작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자 장상군은 품속에서 약을 꺼내 편작에게 주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은 깨끗한 이슬이나 빗물이 타서 마신 후 30일이 지나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일세. 라고 말했다. 또 비방에 쓰여있는 책들을 모두 편작에 주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잔치를 감춰버렸다. 편작은 그가 알려준 대로 한 달 동안 약을 복용했다. 그랬더니 담장 넘어 사람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의 내장 속 종기까지 모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그저 맥을 짚어서 알 수 있노라고 말할 뿐이었다. 편작은 어운이 되어 제나라에 머물기도 하고 조나라에 머물기도 하였는데 조나라에 있을 때 편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나라의 세도가 있던 조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더니 5일이 되어도 혼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대신들은 어쩔 줄 몰라다가 편작을 불러오게 했다. 편작이 도착해 진찰을 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소. 옛날 진목공도 똑같은 정세가 나타났었는데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때 목공이 깨어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재가 있는 곳에 가는데 매우 즐거웠소. 천재는 이후 진나라가 머지않아 큰 혼란에 빠져 5대에 걸쳐 어지러우나 그 뒤에 천하의 패자가 될 인물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는 빨리 죽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풍속이 무난해진다고 말씀하셨소. 과연 목공의 말대로 진나라는 행공 때 나라가 어지러웠으니 문공이 나타나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양공은 한때 목공의 군대를 조선에서 격파했으나 그 뒤 숱한 난행을 범했지요. 지금 주관자 대감의 정세도 목공과 똑같으므로 사흘 안에 반드시 깨어나실 것이요. 그리고 깨어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과연 이틀 반 만에 조간자가 깨어났다. 그리고는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재가 계신 곳에서 즐겁게 지냈소. 약사들이 쭉 늘 앉아서 흥겨운 음악들을 연주했고 또 여러 가지 신기한 무용도 감사했소. 그런데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나에게 덤비지 않겠소. 내가 급히 활을 쏘자 그 곰은 쓰러졌소. 그러자 더 큰 곰이 또 나타났소. 이번에도 활을 쏘자 그 곰 역시 쓰러졌다오. 그때 문득 천재 계신 쪽을 보니 내 아들이 있는 것 아니오. 그러면서 천재는 이 아들이 크거든 이 개를 주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랑캐 산 개를 내게 주셨소. 또 천자께서 내게 진나라는 대대로 세약해져 칠도로 내려가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영시가 번개서 중에서 주나라를 크게 칠 것이지만 이 또한 나를 오래 보존치는 못하리라고 하셨소.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천작이 예측한 것과 똑같아 매우 놀라워했다. 조간사는 천작이 자기가 깨어날 것을 진단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천작에게 논밭을 많이 하사하였다.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해준 것일 뿐이다. 그 후 편작은 굉나라로 갔다. 그때 마침 굉나라 태자가 병에 걸려 죽었다. 편작은 굉나라 궁궐 문 앞에 가서 어수를 좋아하는 중수자에게 태자께서 무슨 병에 걸리셨습니까? 온 나라 안에서 빌고 기도하며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있는 형편이군요. 라고 물었다. 이에 중수자는 태자의 병은 혈기가 제대로 됐지 않아 비막혀 꽉 막혀서 풀리지 않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몸 밖으로 터져나오며 몸속으로는 내장이 상하게 생긴 것입니다. 장기가 사지를 누리지 못하여 그 사기가 체내에 쌓여 발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양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음의 움직임이 급해져서 돌연히 의식을 잃고 죽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편작에 돌아가신 것은 언제쯤입니까? 라고 묻자 중수자는 닭이 물 때부터 방금 전까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편작이 또 입관은 하셨는지요? 라고 묻자 중수자는 아직 안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지 아직 반나절도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편작이 저는 제 나라 발해의 진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태자의 모습을 배우지도 못하였고 또 앞에서 모실 기회도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태자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태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수자는 선생은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태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하시죠. 내가 알기로 옛날 유구라는 어울이신데 그 어울은 병을 고치는 탕액, 예세, 참석, 조인, 안을, 덕이를 사용하지 않고 옷을 풀어 헤쳐 한 번 진찰해 보는 것으로 병의 증후를 보고 오장의 원인에 따라 피부를 가르고 살을 열어 막힌 맥을 통하게 하여 척수와 내수를 누르고 후황을 만지고 횡격막을 발효하여 위장을 깨끗이 하고 오장을 채척하며 장기를 다스리고 형체를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선생의 의술이 일어날 수 있다면 태자께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렇지도 못하면서 태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구기 시작한 갓나라에게조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자 편작은 하루를 쳐다보고 당신이 말하는 의술은 대나무 통으로 하늘을 보고 좁은 통으로 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의술은 환자의 맥을 짚거나 기척을 살펴보고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몸의 상태를 살펴보자도 병이 어디에 생긴지 말할 수 있습니다. 중수자는 편작의 말을 듣자 멍하져 눈 한번 깜짝이지 못하고 혀는 오그라져 붙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편작의 말을 경나라 임금에게 전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경나라 임금은 몹시 놀라며 궁정의 중문까지 나와 편작을 지켜냈다. 경나라 임금은 전생에 고귀한 인술에 대해서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대 앞에 나아가 뵙지 못하였소. 이제 선생이 우리 작은 나라까지 오셔 다행스럽게도 나를 도와주게 되어니 왜 떨어진 작은 나라의 나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오. 지금 선생이 여기 계시기에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선생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영원히 죽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오. 하면서 말을 마치더니 숨이 막히듯 흐르게 울며 정신이 곤매져 하염없이 눈물을 냈다. 넘치는 눈물이 눈썹을 적시고 스스로 누를 수 없는 슬픔에 모습마리도 변해버린 듯 했다. 이것으로 제 일기를 마치겠습니다.